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모순적인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는 인구 2억 4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규군 66만 명, 최신형 전투기 450대, 그리고 한 해 국방비만 무려 91억 달러를 쏟아붓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가진 진정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70여 개의 핵탄두입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지도상에서 적국의 심장부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이제 이 저울의 반대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곳에는 오랜 전쟁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국방비는 고작 1억 4,500만 달러. 앞서 말한 국가와 비교하면 무려 62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늘을 방어할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정규군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턱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과거 소련군이 남기고 간 녹슨 탱크나 미군이 야반도주하듯 떠나며 버리고 간 군용 차량에 기관총을 매달고 덜컹거리며 달리는 것이 전력의 전부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당장 내일 먹을 식량조차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탈레반입니다. 상식적인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맞붙는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핵무기를 가진 강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힌두쿠시 산맥의 험준한 산자락과 메마른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고 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포성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전장 한가운데서 먼저 방아쇠를 당기고 거침없이 포탄을 날리는 쪽은 놀랍게도 핵보유국 파키스탄이 아닙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내들이 오히려 파키스탄의 국경 초소를 향해 당당하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이 쳐놓은 철조망을 코웃음치며 뜯어내고 파키스탄의 턱 밑에 비수를 들이댄 채 조금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도발을 마주한 강자의 태도입니다. 파키스탄은 당장이라도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섣불리 그 거대한 힘을 꺼내들지 못합니다. 마치 투명한 사슬에 온몸이 묶인 거인처럼 파키스탄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거친 도발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에 급급한 쪽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파키스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전투기 제로의 최빈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100개 넘게 짊어진 강대국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가상하거나 종교적인 신념이 강해서 벌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묘한 역전극의 이면에는 피와 살이 타들어가는 냉혹한 지정학의 법칙과 강자의 모든 장점을 순식간에 약점으로 뒤바꿔버리는 가난한 자들의 잔인하고도 천재적인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겉으로 드러난 무기의 숫자와 국방비의 장부를 덮고 험준한 산맥 속에 감춰진 진짜 권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핵무기라는 인류 최악의 발명품조차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그 기막힌 역설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창조해낸 괴물에게 목덜미를 물린 어리석은 국가의 비명이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의 식은땀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빈손을 가진 자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호랑이의 수염을 어루만지고 심지어 그 가죽을 벗기려 들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총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130년 전, 한 오만한 영국인 관리가 낡은 지도 위에 무심하게 펜을 들어
수천 년을 이어온 사람들의 핏줄 위로 잔인하고 끔찍한 직선 하나를 그어버렸던 바로 그 비극적인 날로 말입니다. 시간은 18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시아 대륙은 두 거대한 제국이 체스판을 놓고 숨막히는 수싸움을 벌이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북쪽에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끝없이 남하하려는 러시아 제국, 그리고 인도를 꽉 쥐고 그 남하를 막아내려는 대영 제국의 팽팽한 기싸움,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이 거대한 제국주의의 충돌 속에서 대영 제국의 외무장관 모티머 듀랜드는 낡은 아시아 지도 한 장을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의 보물인 인도를 안전하게 지켜낼 거대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손에 든 펜으로 지도를 가로지르는 길고 무심한 선 하나를 쭉 그었습니다.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며 무려 2640km에 달하는 구비진 경계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관리의 입장에서는 그저 제국의 안보를 위해 자를 대고 쓱쓱 그어버린 행정적인 선 하나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펜 끝에서 흐른 잉크는 그 땅에서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한 거대한 민족의 심장을 정확히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 피를 흘리며 찢겨나간 이들이 바로 파슈툰족입니다. 파슈툰족에게 이 선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자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과른습을 지키며 살아온 한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강제 이별을 당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자유롭게 오가던 친척의 집 앞에는 서구 열강이 세운 차가운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이 잔인한 분할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기형적이고 어마어마한 민족의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인구를 보면 파슈툰족은 약 18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탈레반 지도부를 꽉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배계급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무심한 선 너머, 즉 파키스탄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파슈툰족의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파키스탄에는 아프가니스탄 본가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4,500만 명의 파슈툰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훨씬 더 많은 동족의 몸통이 얹혀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기막힌 상황을 아주 뼈아픈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민족의 머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그 거대한 몸통은 파키스탄에 있다. 국경선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가 만든 종이 쪼가리일 뿐 파슈툰족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형제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아프가니스탄은 건국 이래 왕정이든 공산 정권이든 심지어 지금의 탈레반이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 듀랜드 라인을 공식적인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첫째, 영국의 총칼이 목을 겨눈 상태에서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기에 처음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둘째, 130년 전 그 계약의 당사자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였지 1947년에야 독립한 파키스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도 아닌 파키스탄이 왜 남의 땅을 가로채 선을 긋느냐는 이 차가운 논리는 수십 년간 파키스탄의 뼈를 때려왔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4,500만 명짜리 거대한 민족주의 시한폭탄을 껴안고 건국된 셈입니다. 파키스탄 지도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파키스탄 내부의 동족들을 선동한다면 나라 전체가 두 동강 날 수 있는 끔찍한 공포가 늘 턱밑을 맴돌았죠. 파키스탄은 이 민족의 폭탄을 해체하고 불안한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보부는 이 위기를 돌파할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짜낸 그 천재적인 계획이 훗날 국가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실수로 기록될 줄은 말입니다. 파키스탄이 안고 있는 거대한 폭탄. 바로 영토 내 4,500만 명의 파슈툰족이 뭉쳐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공포를 해체하기 위해 파키스탄은 어떤 카드를 빼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파키스탄의 서쪽, 국경이 아니라 반대편 동쪽에 자리한 영원한 피해 숙적, 인도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영토는 지리적으로 길고 폭이 매우 좁습니다. 만약 인도와 전면전이 터져 밀리게 된다면 뒤로 물러나 전열을 가다듬고 버틸 공간, 즉 군사적 방어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파키스탄 정보부인 ISI는 이른바 전략적 중심이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기가 막힌 구상을 짜냅니다. 서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파키스탄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꼭두각시 이슬람 정권을 세워 인도와의 전쟁 시 든든한 뒷배경이자 군사적 후방기지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념으로 파슈툰족의 민족주의를 덮어버리고 그들의 총구를 인도를 견제하는 데 쓰겠다는 고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도구로 선택받아 파키스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세력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탈레반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탈레반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최신 무기까지 아낌없이 쥐어주며 그들을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한마디로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직접 피와 땀을 흘려 길러낸 호랑이 새끼였던 겁니다. 200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파키스탄의 은밀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동맹국 행세를 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로 도망쳐온 탈레반 수뇌부를 정성껏 숨겨주고 보호했습니다. 언젠가 미군이 피를 흘리다 지쳐서 떠나면 다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꿰찰 것이라는 무서운 장기 배팅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1년 8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조차 두 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다시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무려 20년 묵은 투자가 마침내 초대박을 터뜨렸다고 믿었죠. 당시 파키스탄의 수뇌부는 노예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노골적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축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에 아주 사납지만 말 잘 듣는 충견을 풀어놓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축포의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었던 파키스탄의 오만한 착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호랑이 새끼일 때는 고기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그 호랑이가 다 자라 진짜 밀림의 권력을 쥐게 된 순간 더 이상 예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고 카불의 진짜 주인이 된 탈레반에게 파키스탄은 더 이상 굽신거려야 할 든든한 큰형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내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 드는 아주 귀찮고 거슬리는 이웃집 늙은 아저씨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피조물이 어느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창조주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섬뜩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오만한 국가가 타인의 운명과 폭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맞이하는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무덤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절망을 이제 파키스탄이 고스란히 맛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군사 및 첩보 용어 중에 블로우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벌인 공작이나 무장 세력에 대한 은밀한 지원이 훗날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끔찍한 타격으로 되돌아오는
아주 환장할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완벽한 자업자득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파키스탄은 이제 전 세계 군사교과서에 영원히 기록될 이 블로우백의 가장 비극적이고 완벽한 사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완성하기 위해 탈레반은 파키스탄을 갈갈이 찢어 놓을 아주 잔인한 무기 하나를 서서히 꺼내듭니다. 파키스탄이 마주한 그 끔찍하고 잔인한 무기의 이름은 바로 테흐리크-이 탈레반 파키스탄, 줄여서 TTP라고 불리는 파키스탄 탈레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이 집단을 같은 조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둘은 칼끝이 향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력입니다. 카불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사실상의 국가 통치 세력이라면 TTP는 파키스탄 내부에서 정부군과 경찰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파키스탄이라는 국가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반군 조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파슈툰족이 거주하는 파키스탄 영토를 뜯어내어 자신들만의 극단적인 율법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압박을 피해 TTP 대원들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을 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권력을 잡도록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키워줬으니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저 테러범들을 당장 넘기라는 것이었죠. 파키스탄은 당연히 탈레반이 자신들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불의 새 주인이 된 탈레반의 반응은 파키스탄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쳤습니다. 탈레반은 TTP 대원들을 넘기기는커녕 카불을 장악하자마자 감옥에 갇혀있던 2,300여 명의 TTP 대원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TTP 지도부에게 막대한 자금까지 꼬박꼬박 지원하며 든든한 스폰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고도 남을 일입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키워낸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적군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도대체 탈레반은 왜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파키스탄을 배신하고 파키스탄 탈레반을 목숨 걸고 감싸는 것일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중심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파슈툰족 특유의 엄격한 행동, 강령, 파슈툰 완리가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령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나나와티입니다. 이것은 적에게 쫓겨 도움을 청하러 온 동족은 그가 설령 끔찍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주어야 한다는 철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정체성이자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탈레반 지도부에게 파키스탄 탈레반은 과거 소련과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리고 미군과 싸울 때 등을 맞대고 총을 쏘던 핏줄이 같은 진짜 전우들입니다. 만약 파키스탄의 압박에 굴복해 그 동족들을 넘긴다면 탈레반은 전 세계 6천만 명에 달하는 파슈툰 동족들 앞에서 수천 년의 율법을 저버린 배신자이자 쓰레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내세우는 정권의 정통성이 붕괴하는 완벽한 정치적 자살을 의미합니다. 탈레반은 창조주였던 파키스탄의 분노보다 동족들의 굳건한 신뢰를 잃는 것을 더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딜레마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파슈툰 완리라는 철의 율법 앞에서 외교적 압박이나 보훈의 논리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가벼운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파키스탄은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탈레반에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국경을 폭격하고 숨통을 조이면 가난하고 굶주린 탈레반이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
군대를 움직이려던 파키스탄은 곧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 동안 헐벗고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의 사내들은 이미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경제적 숨통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군대를 일으킬 준비를 하는 동안 카불의 턱수염 난 사내들은 아주 차분하고 교묘하게 파키스탄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작전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무서운 경제적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을 그저 산속에 숨어 구형 소총이나 쏘아대는 무식하고 야만적인 무장 집단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잔인하고도 천재적인 지경학적 타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겨눈 것은 바로 파키스탄의 생명줄, 물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쿠나르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이 국가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게 강물은 곧 국가의 혈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댐이 완공되어 물줄기가 통제된다면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수량은 치명적인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순간 파키스탄의 식량 안보와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탈레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아주 영리하게 움켜쥔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더 뼈아팠습니다. 바다가 없는 완벽한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100%를 파키스탄의 항구와 도로망에 의존해 왔습니다. 파키스탄은 항상 이 지리적 우위를 이용해 수틀리면 국경을 닫아버리겠다며 탈레반을 협박해왔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이 절대적인 무기를 가볍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은 굳이 파키스탄을 거치지 않고 서쪽의 이란과 손을 잡고 차바하르 항구로 물류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을 견제하고 싶었던 이란과 인도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구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며 아프가니스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은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유일한 지정학적 지렛대마저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의 물리적 파괴였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경의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2600km에 달하는 듀랜드 라인에 튼튼한 철조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원들은 그저 외교적으로 항의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군용 차량과 굴삭기를 몰고 와 파키스탄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철조망을 무참히 부수고 뜯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국이 그은 선 따위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인 실력 행사로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총칼을 들이밀며 압박하려던 파키스탄 군인들은 오히려 굴삭기를 몰고 돌진하는 탈레반의 기세에 눌려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당장 먹을 빵조차 부족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이처럼 치밀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이웃 강대국의 숨통을 쥐어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립된 아프가니스탄이 꺼내든 이 무기들은 전투기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파키스탄의 심장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거대한 냄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국경은 뚫렸으며 내부에서는 TTP의 테러가 끊이지 않는 최악의 삼중고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내들의 이 서늘하고 잔혹한 지혜 앞에서 파키스탄의 국가적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통제력이 무너진 상황. 벼랑 끝으로 몰릴 대로 몰린 파키스탄 수뇌부는 마침내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무기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파괴의 힘을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힌두쿠시의 험준한 산맥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궁극의 무기조차 한낱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다는 잔인한 현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궁극의 무기. 그것은 바로 170여 개에 달하는 핵탄두입니다. 적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 이 파괴적인 힘은 파키스탄 군부가 굳게 믿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식적으로 핵보유국과 비핵국가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비핵국가는 엄청난 공포에 질려 싸우기도 전에 백기를 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절대 권력이 자신들이 딛고선 이 땅에서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야생의 본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의 요새, 힌두쿠시 산맥을 보아야 합니다. 수천 미터 높이의 험준한 바위산과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이 지형은 첨단 무기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분노로 이성을 잃고 국경지대의 탈레반 근거지에 핵폭탄을 투하한다고 가정해봅니다. 험준한 산맥에 가로막혀 폭발의 물리적인 위력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바람의 방향입니다. 기류를 타고 치명적인 방사능 낙진이 그대로 파키스탄 본토의 심장부로 날아오게 됩니다. 적을 죽이려다 자신들의 영토와 국민을 방사능 지옥으로 몰아넣는 완벽한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면 공군력으로 맹렬한 융단 폭격을 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폭탄을 쏟아부어 도시의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쿠시의 깊은 동굴과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터널 속에 숨어든 게릴라들을 모조리 소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이끌고 산길을 올라간다 해도 좁고 구불구불한 험한 길에서는 협곡에 매복한 게릴라들의 로켓포 관역판이 될 뿐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전투의 민족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40년 넘게 총만 쏘며 실전 경험을 대물림해온 탈레반입니다. 미군이 쫓겨가며 남겨두고 간 수십조 원어치의 최신 무기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신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지독한 끈기와 험준한 지형이 결합할 때 군사적 우위라는 숫자의 장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파키스탄만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척박한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국의 무덤이라 불려왔습니다. 대영 제국이 엄청난 피를 흘리며 물러났고 소비에트 연방이 10년간 허우적대다 붕괴의 길을 걸었으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조차 20년을 버티다 결국 두 손을 들고 치욕스럽게 철수했던 저주받은 땅입니다. 초강대국들의 군사력도 산산조각 났던 이 무덤에서 파키스탄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낸 호랑이 새끼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흉폭한 괴물이었고 그 괴물을 잡기 위해 꺼내든 칼은 오히려 자신들의 살을 베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지독한 가난과 험준한 지리가 빚어낸 무자비한 방패 앞에서 완벽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파키스탄이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수십조 원의 돈뭉치가 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거대한 사내가 조용히 그 진흙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가난과 테러, 그리고 끝없는 전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흙먼지와 메마른 바위산뿐인 버려진 땅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저주받은 땅 밑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군침을 돌게 만드는 상상 초월의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비밀스러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지하에는 리튬, 구리, 히토류 등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광물 자원이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인 리튬은 지금 전 세계가 목을 메고 찾는 절대적인 희귀 자원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제패하려는 야망을 품은 나라에게 아프가니스탄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돈 냄새를 맡고 거침없이 발을 들이민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미군이 떠난 빈자리를 노리고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거대한 광산에 서둘러 숟가락을 꽂으며 채굴 계약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야망은 단순히 아프가니스탄의 땅속을 파헤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경 너머 파키스탄에 수십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류 대동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 파키스탄을 가로질러 아라비아해의 과다르 항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중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언론과 호사가들은 이 복잡한 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흑막이 되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갈등을 은밀히 조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음모론이었죠. 강력한 자본력으로 지역을 통제하는 냉혹한 제국주의적 배후의 모습. 그것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베이징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장막을 걷어내고 마주한 진실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등 뒤에서 조종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사악한 흑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통제불능의 전면전 상황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억울한 볼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도로를 깔고 광산을 파헤친다 한들 그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테러리스트가 활보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단일원의 수익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수십조 원의 피 같은 자본이 한순간에 허공의 잿더미로 증발할 위기에 처하자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평범한 신흥시장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잔인하게 씹어삼키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자본을 손에 쥐고 있다 한들 수백 년간 피로 얽혀 이어져온 민족의 원한과 광신적인 종교적 극단주의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끝없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중국은 빳빳한 돈다발을 흔들면 모든 정치적 불안과 가난을 단숨에 잠재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완벽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순진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위안화의 거대한 힘이 게릴라들의 총알을 멈출 수 있을 거라 심각하게 오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그 거만하고 화려했던 중화의 꿈이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파견한 에굿은 기술자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힌두쿠시의 핏빛 하늘 위로 산산이 조각나 날아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파키스탄의 험준한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산산조각 난 쇳조각과 짙은 연기 사이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들은 파키스탄 군인도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을 떠나 이곳에 파견된
중국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중국인을 노린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다르 항구를 건설하던 인부들부터 거대한 댐 프로젝트에 투입된 최고급 기술진까지 닥치는 대로 테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의 배후에는 파키스탄의 숨통을 노리는 TTP, 즉 파키스탄 탈레반과 발루치스탄 해방군 같은 반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가장 든든한 돈줄이자 유일한 구명줄이 바로 중국이 쏟아붓는 수십조 원의 자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투자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베이징이 기겁하고 도망치게 만든다면 파키스탄 경제는 그날로 심정지를 맞이하게 된다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너머 카불에서 이 모든 참상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들은 TTP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며 테러를 묵인하는 것이 단순한 동족 보호를 넘어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엄청난 지렛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자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분노에 차올라 파키스탄 정부를 미친 듯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테러범들을 소탕하고 우리 자본을 완벽히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를 끊어버리겠다는 서늘한 최후 통첩이었죠. 파키스탄은 베이징의 불호령에 혼비백산했지만 정작 그 테러범들의 배후 기지는 국경 너머 아프가니스탄 영토 안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카불의 탈레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짐진 모른 척하며 뻔뻔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이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국경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을 계속 압박한다면 탈레반은 언제든 TTP의 목줄을 풀어 중국의 피 같은 자산과 인력을 마음껏 물어뜯게 놔둘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지정학적 인질극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는 세계 최빈국의 무장 집단이 험준한 지형과 극단주의자들을 장기말 삼아 인구 2억 4천만 명의 핵보유국과 수십조 원의 자본을 쥔 경제 슈퍼파워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소총을 든 사내들이 초강대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베어버리며 그 거인들을 자신들의 협상 테이블 아래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돈으로 힌두쿠시의 평화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그 엄청난 자본 때문에 가장 잔인한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조종의 힘을 두 손에 거머쥔 탈레반은 이제 가난한 국가의 통치자라는 초라한 현실을 넘어 아주 거대한 몽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지도자들을 식은땀 흘리게 만들 그 끔찍하고 거대한 청사진 말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의 멱살을 쥐고 수십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은 초강대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을 완벽한 지정학적 댐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 믿을 수 없는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은 이제 낡은 소총을 내려놓고 아주 거대하고도 위험한 지도를 펼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키스탄을 괴롭히고 원조를 뜯어내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지난 1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주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할 궁극의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파슈투니스탄의 건설입니다. 영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저주받은 듀랜드 라인을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에 찢겨 살아가는 6천만 명 이상의 파슈툰족을 하나로 똘똘 뭉쳐 거대한 단일 민족 제국을 세우겠다는 웅장한 구상입니다. 만약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파키스탄은 당장 국토의 거의 20%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과거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떨어져 나갔던
뼈아픈 분단의 트라우마를 가진 파키스탄에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해체를 의미하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탈레반은 바로 이 파키스탄의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며 자신들의 몸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웅장하고도 무시무시한 민족 통일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냉혹한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차가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럴 확률은 완벽한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제국이 한낱 허상에 불과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뼈아픕니다. 첫째, 파슈툰족 자체의 모순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면 미친 듯이 똘똘 뭉쳐 외세를 몰아내는 기적을 쓰지만 그 적이 사라지고 나면 수백 개의 부족으로 갈라져 누가 진정한 권력을 푼 것인지를 두고 피 터지는 내전을 벌이는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통일국가를 세운다 해도 그 거대한 왕관을 누가 쓸 것인지를 두고 매일같이 총질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둘째, 주변 강대국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거대한 극단주의 제국의 탄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은 국경을 맞댄 거대한 극단적 이슬람 국가의 탄생을 악몽으로 여깁니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역시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이 거대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인도 또한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거대한 성지가 구축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 때리는 현실은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 국가 예산이 1억 달러 남짓에 불과한 초라한 금고로는 거대한 제국은커녕 당장 내일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나눠줄 빵조차 살 수 없습니다. 땅속에 1300조 원짜리 황금인 리튬이 묻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파낼 기술도 인프라도 그 광물을 사줄 정상적인 무역망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대파슈투니스탄이라는 원대한 꿈은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고 경제를 살릴 지혜도 없는 탈레반 지도부가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던져주는 지독한 정치적 마약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파슈툰 민족이여, 일어나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는 사실 텅 빈 국고와 국제사회의 철저한 왕따로 전락한 무능한 통치자들의 비겁한 변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거창한 꿈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황된 망상이 빚어낸 끔찍한 대가는 국경지대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진짜 피와 살점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역설적인 권력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이웃나라의 무장 세력을 키워내며 지역의 패권을 주려했던 파키스탄은 결국 자신들이 창조해낸 그 괴물에게 덜미를 잡혀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를 송두리째 파괴당하는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핵무기라는 궁극의 군사적 힘조차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반면 제국을 몰아내고 승리에 도취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지혜는 단 한 줌도 없었던 그들은 결국 허황된 민족주의의 환상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모든 갈등을 덮어버리려 했던 중국은 자신들의 그 거대한 자본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의 가장 매력적인 인질이 되어버리는 악몽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힌두쿠시의 체스판 위에는 진정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함, 가난한 자들의 극단적인 신념, 그리고 초강대국의 자본 탐욕이 뒤엉켜 만들어낸 이 막장 드라마에서 정작 피를 흘리며 그 무거운 역사적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권력의 장부나 군사 지도에는 결코 이름이 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파키스탄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국경을 닫아걸며 빼든 보복의 칼날은 가장 힘없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혹한 전쟁을 피해 도망쳐 와 힘겹게 뿌리를 내렸던 16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하루아침에 강제 추방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담긴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쥔 채 그들은 다시 포탄이 떨어지고 빵 한 조각 구하기 힘든 고향으로 무자비하게 내몰렸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국경 검문소 앞에서는 필수적인 약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역로가 완전히 끊기면서 국경지대의 상인들은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위대한 민족의 영광과 굳건한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130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1893년 영국의 외무장관 모티머 듀랜드가 안락한 집무실에 앉아 낡은 아시아 지도 위에 무심하게 그어내렸던 그 펜촉의 잉크는 이미 오래전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총극의 시작을 알렸던 대영 제국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고 그 누구도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 대해 법적이거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타인의 삶 위에 선을 그었던 강자들은 언제나 흔적도 없이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거대한 빚더미는 언제나 가장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떨어져 오늘날까지도 그들끼리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핵무기로도 지킬 수 없는 안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 당장 굶주려 오는 아이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허황된 민족주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맹신해온 국가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이 뼈아프게 실패했고 소련이 붕괴했으며 미국마저 황급히 떠나간 이 지독한 제국의 무덤에 이제 붉은색 자본을 짊어진 중국이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베이징은 돈의 힘으로 힌두쿠시의 이 끔찍한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바위산 깊은 곳에 묻힌 제국들의 백골 옆에 자신들의 깃발을 초라하게 내려놓고 돌아서게 될까요? 130년 전 누군가 무심코 그어놓은 가상의 선 위로 오늘도 힌두쿠시의 모래바람은 짙은 피냄새를 머금은 채 무심히 불어오고 있습니다.